그럼 2부의 첫 번째 순서로 주민조직 네트워크 분야 광주 동구 지원 일동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센터 우리 김명수 센터장님 모시고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지원 일동 오셨으면 한번 일어나세요. 지원 일동. 예. 자, 준비하신 거 있으면 하나, 둘, 셋. 예, 화이팅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잘들 쉬셨습니까? 참 다행이네요. 제가 저희 순서를 뽑기를 해서 했는데 다행히 쉬는 시간 이용하게 돼서 좀 더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된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조직 네트워크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전해드릴 발표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 1동 주민자치회 위원이자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센터 센터장인 김형수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얘기의 순서는 저희 네트워크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현황 관점에서 바라본 저희 마을 현황과 이와 관련한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이하 순서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저희는 얼마 전에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이태원 참사 뉴스를 매일같이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뉴스에서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태풍과 어마무시한 홍수, 그리고 지옥 같은 가뭄 속에서 시달리고 그에 저항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쳐다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다음이요. 이것은 곧 경고라고 합니다. 일찍이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곧 저희들의 1.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침팬지의 1.6%의 DNA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인간이 약 700만 년 동안의 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너무나 편한 생활과 우종으로서의 영위를 누려온 동안에 많은 지구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한 226대 교황 요한 프란치스코의 이와 같은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많은 자연의 악몽 같은 현실들이 저희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일동의 네트워크의 회원들은 이런 가운데서 명확한 명제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저희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일과 또한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 마을 현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지원 일동에 일반적인 몇 분이 살고 계시고 몇 개의 동이 있냐를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원 일동의 마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 환경과 이와 관련한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희 지원 일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33%의 단독주택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마을에 대단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더 많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한 가지는 괜찮습니다. 예.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원동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저희 광주광역시에
행정 동수가 약 130여 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지원 활동은 약 62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역시 저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다른 마을과 똑같이 역시 저희 마을 역시 전기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의 의존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전기에 대해서 전기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저희 지원 일동의 32개 공동체 507인의 그들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을까요? 다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여기 507인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다른 마을과 똑같이 다른 조직에 동일 인분들이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숫자들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마을 배경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하고 또한 지속 가능한 현실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선제적인 공동체적 대응을 위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마을과 주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 자원을 통한 공동체적 사회안전망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현재 네트워크가 약 32개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꼭 이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 숙명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의 출발은 소태골 나나학당이라는 곳에서 정말 소리 없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나 학교 누구나 선생이라는 모토에서 나나학당이 생겨났는데요.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모임으로서 플랫폼 형식의 마을학교에서 출발을 하면서 저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기후위기 의정연구회와 연구를 출발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예상을 하였기에 전략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 기본 구성을 튼튼히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나학당을 출발해서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연대, 무등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카페 해봄, 지원의 꿈, 애꿈사라는 프로젝트형 네트워크까지 조직을 하면서 이 조직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의 조직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현재 32개 네트워크를 만들어졌는데 이게 2년간에 걸친 성과이기도 합니다. 저희 마을은 얼마 전 9월 달에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던 부분이 주민자치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분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응분과와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과들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저희 사업명은 지원의 꿈이었습니다. 영어에 E라고 쓰고 A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런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첫 번째, 현황 기반의 문제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핵심 사업 위주의 사업 실행과 마지막 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확장 전략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사업 추진 목표를 구성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4가지 목적을 분류를 해서 4가지 형태의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사업 실행 계획에 따라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한 4가지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과의 밀접 접촉을 통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느낀 부분은 이 모든 사업과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의 마련이었습니다. 그게 곧 저희들의 거점 공간이 되었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사업을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 실행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생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었죠. 인식 개선 사업을 일단 출발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연간 목표를 가지고 2년 연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미니 태양광과 같은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이런 실체물들을 주민들 주택에 직접 저희 회원들과 함께 설치를 해가면서 체험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고요.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 전기 세이브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전기룸을 통해서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견학 등과 같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식 개선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거점 공간 조성 그리고 주민의 리빙랩, 세 번째는 햇빛 발전 기반 구축, 네 번째 교육 홍보라는 크게 4가지 트랩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저희 32개 공동체의 507일은 어떻게 손을 잡게 되었을까요? 물론 다른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는 인적 조직의 인적 기반에 의한 출발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다시 한번 앞쪽이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4가지 그룹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 4가지 그룹들의 역할들을 따로 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행정조직과 주민자치의 그룹, 직능단체 그룹,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와 함께 4가지의 그룹을 구분을 해서 행정복지센터는 그야말로 정보 전달과 정보 공유에 대한 충실함과 주민자치의 기능을 활용한 주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 친화 사업, 그리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실행력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주민자치의 조직을, 그리고 직능단체를 통한 실행 코어 조직을 실행을 하도록 하였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한 축으로는 지역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짜고 또한 같이 실행할 수 없는 네트워크 기능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작은 조그만 스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진행하면서 반드시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대 서둘지 말자 했죠. 그리고 충성도가 높은 네트워크 구성을 구성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저희 지역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꼭 이런 일들을 해내고 싶습니다. 취약군들에 대해서 공동체의 힘으로 그리고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지역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저희 지역 공동체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공동체의 공존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같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 페테스부르크 기후회담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총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슈어사이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치욕스럽고 악랄한 단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이분께서 집단 자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슈어사이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즉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대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단 자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예, 저희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고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의 길. 그러나 저희들이 꼭 가야 할 길입니다. 507인의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심사위원님들 질문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예, 예, 들립니다. 예, 김영수 센터장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온 박채갑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32개의 그룹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공통적인 주제가 기후위기에 관련된 에너지 전환, 네. 공통적인 주제가 에너지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32개의 그룹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을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줬다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주민자치 활동을 보면요, 대단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무겁고 실행하기에 대단히 버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에 출발한 네트워크만의 힘으로 가지고 저희 일을 수행하려고 했을 때 대단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겁기도 하거니와 주민들의 인식 개선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주민들의 각별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 달에 발족을 했는데 발족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후위기 대응 문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교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네트워크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혼자서 할 수 있는 실행 과정들이 대단히 힘들었는데 그 실행 조직을 주민자치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고 탄소 중립을 얘기할 때, 자, 너희들 마을에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시켰냐라는 계량화 수치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까지 상당 부분 어려운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량적 수치를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지원마을 에너지 네트워크를 통하고 또한 저희 주민자체와 같이 공동사업 진행했던 부분에서 주민의 인식 개선 사항을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가 출발했을 때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용어나 개념을 알고 계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약 24% 되신 분만이 알고 있었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3%에 해당되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다, 조금 알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들이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던 내용들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 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예, 광주 지원 일동을 비롯한 모든 동 이거 출품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힘만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민과 관의 협치 관계를 지나야 되고 민과 관의 협치를 지나면은 주민을 위한 이제 동업자 정신, 공동 생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시흥시는 현재 공동 생산 개념, 민과 관이 공동 생산 개념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또 기후 이상 기후의 취약계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주 지원 일동에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 계획을 썼다는 거 좀 고맙고요. 근데 이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주민 주도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 주도가 아니라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예산적인 문제, 행정적인 뒷받침 문제, 장기적인 문제, 장소 문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려면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보거든요. 관하고 그다음에
정치, 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의회, 시의회, 국회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예산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외 협력 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구상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지원마을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가 출발을 광주광역시의 광주형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에서 출발을 한 조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에 기후위기 대응 의정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지금 현재 활발히 교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광주광역시가 대단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진적인 주민 지원 체계랄지 정책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저희 시민조직 네트워크와 같이 여러 포럼이나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되게 진취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정책과 또한 그런 지원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그에 따른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의 위원님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니 이게 어떤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하필 이 에너지 전환 마을 햇빛 발전소를 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구축하면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달 과정에서 조금 전달을 잘 못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했던 배경은 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제를 했던 배경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마을의 배경이 현재 단독주택 구성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 탄소 중립 차원에서 이 에너지 전환의 두 가지 트랙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재생 에너지와 또 한 방면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흔히 얘기들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태양광 에너지는 많은 비용과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 마을 형편상 가지고 있는 주택 구조에 대한 부분, 즉 에너지 손실,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 마을에 충분히 다른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형상들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과 연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이유가 한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관련해서 저희 마을의 공익사업형 주민자치와 함께 저희 이번에 의제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공익사업 나눔형 태양광 발전소, 흔히 말하는 햇빛 발전소 구축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발전소가 세워진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5월 달부터 협동조합을 모집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모집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원했던 충성도 높은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함께 이 조직을 빨리 협동조합 구성원을 만들어서 저희들 내년쯤에 꼭 염원하는 바 동네 공익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9월 달에 주민자치회가 출범돼서 기후위기 대응문과라고 아마 센터장님은 아마 주민자치회 이 대응문과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향후 주민자치회와의 역할,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 짧게 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라는 행정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에 관련 없는 자그마한 순수 주민이 출발한 네트워크의 힘으로 어떤 행동과 실천상, 그리고 계획했던 사업들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힘든 과정들을 저희들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실행력과 탄탄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행 과정들을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직능단체나 주민자치회의 실행 과정들을 믹스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널리 주민자치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도 하시고 지금 주민자치에서는 분과장도 같이 하시는 거죠? 분과장은 아니고요. 예. 네. 더 많은 사람이 역량을 예. 키우기 위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분과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김영수 센터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